근데 일부에서 이제 여러 번 선거에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아는데, 또 그동안 제주 정치에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정확하게 싸울 수 있는가, 누가 더 잘 싸울 수 있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고민했을 때, 그래서 제 구호가 책임 있는 변화, 이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전 원희룡 도정이 지난 7년 동안 유지해왔던 도정의 가장 큰 기조, 청정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어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도지사에 되면 그런 갈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일에 가장 먼저 역량을 투입하겠다. 코로나 위기와 갈등 위기 해소, 이게 두 가지 방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괴롭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저는 정치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는 좀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주도지사 국민의힘 예비후보 누가 나옴 수광. 안녕하세요. 이번이 지방선거랑 이제 국회의원 다 합치셔가지고 5번째 도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지사 출마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15년 정도의 정치를 쉬다가 본격적인 정치에 입문했다? 재입문했다? 입문이라고만 보는데요. 2016년 국민의당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게 정치 입문의 첫 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8년 도지사 선거 때는 당 차원에서의 책임 윤리 때문에 출마를 한 것이고, 2020년 총선은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 운이 좀 좋았죠. 운이 좀 좋아서 경선을 통과해서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됐고, 어릴 때 한 번의 선거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최근에 한 3번의 선거를 했는데, 제가 지켰던 원칙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확실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과 메시지를 갖고 선거를 하자. 두 번째는 구태 조직 선거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어쨌든 주민들과 만나고 발로 뛰는 선거를 하자. 전 이 3가지 원칙만큼은 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부에서 이제 여러 번 선거에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아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매번 선거를 하면서 저는 인지도가 좀 오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장성철의 정책과 실무 능력, 비전이면 참 괜찮은 정치인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좀 만들어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세력과 조직에 의존하는 기존 선거의 방식으로 선거에 도전했던 분들이 단 한 번의 선거 도전에도 버티질 못하고 정치권에서 이제 퇴장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장성철이는 선거를 3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거에서 견디고 또 돌파해내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다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지지자가 늘어나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번 도지사 선거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안전하고 편안한 정치 일정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크게 깊게 고민을 한 선거는 아닙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나 도지사 선거가 국정과 도정에 관련돼서 도민의 민생을 살피는 그런 공적인 일을 맡는다고 하는, 위임을 받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고요. 민심에 많은 분들의 뜻에 제 생각을 좀 맡기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될 때 굳이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여론조사 대상에 올리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좀 영광이다. 그러나 또 그 결과를 보면서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해왔고, 최종적으로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마지막 고민을 한 거는 저의 정치적인 안정이나 편안함보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된 현 제주 상황에서 누가 나가야 제주의 발전을 견인하고 또 그동안 제주 정치에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정확하게 싸울 수 있는가, 누가 더 잘 싸울 수 있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고민했을 때 제 주변의 의견도 다수가 그렇고 저 스스로도 장성철이가 이번에 나가야만 제주 도정이 어떤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구호가 책임 있는 변화, 이 표현을 한 거고요. 예. 후보님 이제 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을 하시고 이제 정책들을 여러 가지 발표해 오셨는데요. 예, 도지사에 당선하면은 그래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정이라고 하는 게 도민들로부터 제일 중요하게 도정이라고 하는 게 도민들로부터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부가 저 도정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것이 보여야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원희룡 도정이 지난 7년 동안 유지해 왔던 도정의 가장 큰 기조, 청정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어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 기조 속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무너진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손실 보상을 비롯한 각종 지원 정책을 통 크게 이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도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일, 5대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현재 도청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강하게, 확실하게 시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역의 갈등이 그것도 정책적 현안이나 지역의 현안과 이 둘러싼 갈등이 의외로 강합니다. 근데 그것은 도정이 그동안 좀 더 세밀하게 혹은 보상 시스템이나 인센티브 시스템에 의해서 권장할 수 있는, 권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온 게 아니고 규제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하다가 생긴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면 구자 월정에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엄청 반대하잖아요. 그 왜 반대하냐 하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하수종말 처리장 동네 들어온다고 해서 어느 마을에 간들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도정이 예산도 의외로 많고 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산업 구조 개편에 관련된 좋은 필요한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시스템을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제안을 하면 전 동봉리만이 아니고요. 제주도 많은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해달라고 난 할 거라고 봐요. 도지사에 되면 그런 갈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일에 가장 먼저 역량을 투입하겠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 처리장에다가 국가대표 선수 축구 선수 훈련장 같은 걸 묶어서 하수종말 처리장 이렇게 설계하면 되잖아요. 하수종말 처리장 들어오는 게 지역의 문화, 관광, 스포츠 인프라와 함께 오는데 저는 기술적인 문제들은 일정 정도 보강이 된다고 보고 이런 시설에 함께 복합적으로 도에서 제안을 한다면 좀 유치운동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적인 어떤 현안에 관련된 갈등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소하는데 역량을 투입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와
갈등 위기 해소, 이게 두 가지 방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상대 후보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후보군이 있다면 또 어느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매 선거마다 저는 그 등수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에 비춰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그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는 느낌이 올 때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괴롭더라고요. 현재 도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목소리, 이런 걸 내가 잘 캐치를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과 연계해가지고 도민들한테 구체적인 해결책 혹은 정책 대안들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저는 정치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구호도 아니고 수사도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호나 수사로 하는 정치는 언젠간 다 뽀록납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저성장의 위기, 이런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려면요, 먼 목표, 먼 정책, 먼 좋은 비전,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도민들한테는 당장 앞에 떨어진 불똥을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인, 실용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그런 리더십이 더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5년 동안 했고, 젊을 때 도청에서 공직 생활을 해봤고, 기업 경영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해봤고, 정치 활동의 현장에서 정체적 결단의 일들을 쭉 해왔고, 대안제시운동.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 어떤 현안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료를 찾고 현장을 찾고 대담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의 설계를 해서 문제 해결 방안들을 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더 우월적, 더 나은 그 능력, 어떤 경험 전 갖고 있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만이 지금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성과를 작은 거라도 먼저 보여주면서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고, 그런 도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라야만 10년, 5년 앞을 본 중장기적인 도정의 목표도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사고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그런 리더십, 그게 장성철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지금 현재 제주 상황에선 필요한 도지사 후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저는 그 정치를 하면서 늘 도민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의 민원을 내가 해결해 드리겠다 하는 생각 이만큼도 해본 적 없고요. 도민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가야 될 방향이 항상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그 방향에 맞게 전 일관되게 정치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그 도민 개개인께서 갖고 계신 그런 목소리들을 가능하면 좀 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하는데, 국민 모두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도민 여러분한테 좀 외람되지만 숨기지 마시고 속에 있는 얘기를 가감없이 해주시고, 또 주변의 인간관계나 이런 의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공공적인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 뜻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책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제주도를 바꿔나가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끝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줄 서고 아부하고 해내 주시느라 믿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하면 정말 국회의원에서 정말 이 잘할 거라고. 장성철 예비후보 소개 끝.